다음 세대의 교육 방안에 대해 논하기 위한 대한민국 헌정의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다문화 관련 기관과 단체가 다수 참여해 열띤 토론회장을 형성했습니다. 미미한 포상 금액으로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 행위 신고 포상금이 최고 1,0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K-팝 팬들을 위해 한국 오빠가 여행을 돕는 서비스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단기 상용 비자 심사와 처벌 강화에 나섭니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허위 초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문화TV 인기 예능 프로그램 우리들의 슬램덩크가 전남 영광대회 출전을 끝으로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농구에 푹 빠졌던 지난 3개월, 아이들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마지막 촬영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교육 방안에 대해 논하기 위해 대한민국 헌정의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이들의 현 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김종현 PD입니다. 대한민국 헌정회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 헌정회 대토론회가 지난 20일 헌정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다문화 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다음 세대 교육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헌정회 회원을 비롯한 다문화 관련 기관과 단체 등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여러 사회의 국민들이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같이 하고 또 여러 이 거리가 있더라도 좁혀가면서 사는 거 하나 하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조금 우대하고 지원하는 방안 이걸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희선 박사와 한양대학교 차윤경 교수는 각각 교육 분야의 다문화 가족의 실태를 돌아보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를 포함해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자녀들이 미래 세대의 자녀들이 학교 현장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공부도 이렇게 큰 차별 없이 제약 없이 할 수가 있게 되고 자신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다문화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런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어떤 법이나 제도나 풍토를 바꿔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특히 각계각층의 다문화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균등한 성장을 위해 각기 다른 이주 배경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로만 포커스를 두면은 조금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그룹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나와 있는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의 개념으로 해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지금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육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법적 제도적 변화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문화 뉴스 김종현입니다. 정부가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유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에 신고 포상금의 상한액을 1,000만 원으로 대폭 향상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자세한 소식 조현정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 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급 지급에 관한 고시를 개정,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는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행위, 외국인 환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 질서 위반 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보통 의료기관이 정식으로 유치 등록을 할 때 전문의 보유 여부나 또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 외국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미등록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환자의 입장에서는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또 의료사고 발생 시 보상이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2014년부터 대책을 마련한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열고 2016년부터 신고 포상제를 도입했지만 신고는 연간 대여섯 건에 불과합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의 10%를 지급하며 하한액을 10만 원,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규정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에 새롭게 포함된 집행유예도 징역형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유치 수수료로 인해서 과도한 진료비가 청구되거나 또는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한국 의료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저해되고 또 외국인 환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8년도 외국인 환자 만족도 조사에서 외국인 환자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온 항목은 진료비로 나타났습니다. 韓国の病院サービスは日本よりも安くていいイメージがあるけど、私たちは日本人なんで現地の韓国人の人たちとは違うので、あんまり安くは受けれなくてちょっと高いのがちょっとあんまりです。 의료기관의 불법 유치로 인해 금전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외국인이 없도록 많은 이들의 신고가 필요한 때입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한국 관광을 위해 한국 오빠를 빌려드립니다. 최근 홍콩, 말레이시아 등을 중심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K-팝 팬들 사이에서 한국 오빠와 주요 장소들을 둘러보는 이색 서비스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봤습니다. 보이그룹 BTS를 좋아하는 중국인 A씨는 올여름 한국을 방문하면서 오빠 렌털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오빠를 빌리는 금액은 2시간에 약 12만 원으로 A씨는 자신이 선택한 가이드와 함께 경복궁을 구경하고 이에 대한 역사적 배경 설명도 들었습니다. 通过防弹少年团这个团体，使我对韩国文化产生了浓厚的兴趣。在当地朋友的介绍下，我申请使用了这款软件。使用时亲切韩国的男生形象，让我感受到韩国人的礼貌与热情。 1인 관광 서비스의 주 고객층은 K-팝을 사랑하는 외국인 여성입니다. 실제로 K-팝 팬들 사이에서 오빠라는 단어는 대체어 없이 오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만들어진 서비스가 바로 오빠 렌털 서비스입니다. 한국 오빠로서 저도 좀 이렇게 직접 앱에 뛰어들어서 외국인들과 함께 제가 아는 곳을 소개시켜주고 같이 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빠 렌털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솔자 대부분이 자격증이 없는 비전문가라는 점 때문입니다.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르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 안내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안내를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복수의 렌털 서비스 업체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 안내를 하면서도 인솔자들에게 이러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빠 렌털 서비스가 한국 관광의 새로운 유인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안내자 등록 요건, 피해 보상 등을 명시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 외국인들은 사전에 여행의 질과 추가 금액에 관해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문화 뉴스 최미연입니다. 법무부가 단기 상용 비자 심사와 처벌 강화에 나섭니다. 단기 상용 비자는 국내에서 무역 등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했을 경우 발급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늘자 시행한 조치입니다. 조현정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비즈니스를 빙자한 외국인 허위 초청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 상용 비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합니다. 최근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 218명을 물건을 수입하려는 무역상으로 속여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시킨 무역업체 대표 등을 적발해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제외공간 상용비자 심사 시 신청인의 재정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피초청자의 사업 관련성, 초청자 측의 사업자 등록 여부 등도 철저히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허위 초청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 출입국 외국인청 외국인 정부 등과 공조해 처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외국에 물품을 판매, 수출하는 업체들은 물품 판매를 위해 외국인에게 초청장을 보내거나 신원보증을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청한 외국인이 불법 체류하는 경우 초청자는 신원보증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고 경우에 따라 출입국 관리법상 허위 초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거나 거짓 신원보증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불법 체류자로 전락한 외국인에 대해 불법 체류, 취업 가능성이 높은 건설 현장, 유흥업소, 마사지 업종 등에 대해 경찰청 등 5개 부처가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범정부 상시 단속 체제를 가동하고 이민특수조사대의 브로커 조사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다음은 단신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 핵심 기술 등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국가 핵심 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내년 2월부터 정부에 신고하고 심사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국가 연구, 개발 자금을 지원받아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사들일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체 개발한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관리할 수단은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기술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지난 14일 강원 속초시 조양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15층 높이에서 근로자 4명이 탑승한 공사용 엘리베이터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강기에 타고 있던 노동자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또한 지상에서 작업 중이던 외국인 노동자 2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체류자로 신분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사라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출입국 관리소와 함께 인력사무소 등을 통해 이들의 행방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화재청 국릉유적본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 주관하는 2019년 하반기 경복궁 별빛 야행이 이달 26일부터 9월 11일, 10월 6일부터 19일까지 1일 2회로 총 52회 진행됩니다. 경복궁 별빛 야행은 궁궐 문화 콘텐츠 다양화를 목적으로 궁중음식 체험과 전통 공연, 경복궁 야간 해설 탐방이 결합된 특색 있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특히 고궁 한류 창출을 위한 외국인 대상 회차를 확대해 9월 5일과 6일, 10월 10일, 11일, 17일, 18일 각 1일 2회로 총 12회 외국어 행사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TV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우리들의 슬램덩크가 제7회 하나투어 다문화 유소년 농구대회 출전을 끝으로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농구에 푹 빠졌던 지난 3개월, 아이들은 훌쩍 성장했는데요. 최종 경기 결과는 어땠을지, 또한 마지막 인사를 하며 아쉬움을 달래는 우리들의 슬램덩크 팀을 만나봤습니다. 김양희 아나운서입니다. 제7회 하나투어 전국 다문화 유소년 농구대회가 전라남도 영광 스포티움에서 열렸습니다. 다문화TV 예능 프로그램 우리들의 슬램덩크 글로벌 프렌즈팀이 지난 3개월간의 특급 훈련을 마치고 이번 대회에 출전했는데요. 마지막 경기인 만큼 아이들은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처음에는 슛도 엉망진창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폼도 익혀가고 룰도 알고 그랬어요. 슬램덩크 마지막이니까 한 경기는 이겨보겠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패싱 더 연습했고 슈팅 더 연습한 것 같아요. 마지막이니까 그거 더 열심히 참했어요. 경기 시작과 동시에 재빠르게 공을 몰고 가 득점하는 아산 삼성팀. 그러나 곧바로 반격에 나서는 글로벌 프렌즈팀입니다. 화려한 팀 플레이를 선보이는데요. 농구 규칙도 몰라서 허둥대던 아이들의 석 달 전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관중석에서도 열렬한 함성이 들립니다. 플랜카드를 높이 들고 아이들에게 응원을 보내는 부모님들은 훌쩍 자란 아이들이 그저 대견해 보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농구에 대해서 규칙도 많이 알고 실력도 많이 늘어서 아이들이 너무 잘하는 모습이 저도 모르게 너무 더 목소리도 크고 응원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ADHD 판정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너무 저도 충격을 받고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 많이 고민했어요. 모든 거를 다 했는데 정말 진짜 하늘에 떨어진 선물이라고 할까? 이 기회를 맞았어요. 자존감도 많이 됐고 살도 많이 빠졌고 그래서 이케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감정인 갈등이 많이 사라졌고 이케나가 일단은 너무 행복해해요. 경기 내내 아이들을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샘 해밍턴 코치도 보입니다. 농구단의 코치이자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애정을 듬뿍 줬는데요. 아이들이 신고 있는 농구화도 샘 해밍턴 코치가 직접 선물한 것입니다. 저는 훈육 담당이었어요. 훈련할 동안 되게 힘들게 했던 이유가 애들은 잘못했던 것보다 앞으로도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선물은 또 나름대로 보장했던 의미 있어요. 천방지축 아이들을 지도해온 김승현 감독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아이들과 함께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좀 성숙해진 것 같아요. 농구를 통해서 협동심도 좀 생기는 것 같고 이제 혼자 생활을 한다기보다 단체 생활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아이들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경기가 종료된 이후 아이들은 둥그렇게 모여 앉아 수건 돌리기 게임과 벌칙 수행을 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지난 시간을 함께한 소감을 나눠봤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깜짝 선물도 있는데요. 코치 선생님들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써온 편지를 꺼내어 읽어봤습니다. 엄쌤 소원이 있어요. 뭐냐 하면 10년 후 저의 팀닥터가 되어주세요. 항상 응원해주시고 칭찬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김은혜 코치님 사랑합니다. 미래의 농구선수 지민올림. 지난 석 달간 함께 땀 흘리며 정이 많이 들었는데요. 코치 선생님들, 친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아쉬움에 눈물을 보이는 아이들입니다. 한편 이날 열린 대회는 하나투어에서 매년 개최해 진행되는 경기로 다문화 팀을 포함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총 52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하나투어와 한국농구발전연구소가 장단한 글로벌 프렌즈 팀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16개국 60여 명의 아이들과 함께 해왔는데요. 하나투어 관계자는 스포츠를 통해 리더십과 협동심, 사회성을 심어주며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초등부 6학년이 우승을 하게 되면 이제 해외 전지훈련을 하게 됩니다. 현지 나라에 있는 아이들과 이제 농구 경기를 통해서 또 다른 이제 아이들이 관계를 맺고 또 연습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아이들이 좀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아이들이 갈고 닦았던 실력을 마음껏 펼쳤는데요. 과연 대회에서 결과는 어땠을지 또한 그동안 아이들의 성장 과정도 다문화 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다문화 뉴스 김양호입니다. 네트워크 뉴스 단신입니다. 서울시는 제2차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고려인이나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이 밀집한 동대문 인근에 제2글로벌센터를 세워 상대적으로 소수인 이들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적정 대상지를 찾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2023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택이 없고 일정 소득 이하인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민자 한부모 가족들이 공동육아가 가능하도록 2023년까지 8가구 정도가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한두 곳 설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대전 서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7일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차세대 리더인 대전 외국어 고등학교 동아리 학생들과 다문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은 7월부터 시작됐으며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하고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민족 집단들에 대한 이해를 고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토론회 다드림 다문화 톡톡에는 다문화 전문가와 교사, 그리고 관련 학과 대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체계적인 다문화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게시판 소식입니다.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누리 캠페이너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행사에서 다문화 인식 개선 부스를 운영할 캠페인팀과 다문화 인식 개선 영상을 제작할 영상 제작팀으로 각 팀에는 다문화 청소년 혹은 중도 입국 청소년이 최소 1명 이상 포함돼야 합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웹툰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주제는 다문화 사회와 국가 경쟁력 제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 금지와 편견 해소, 다문화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운영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가 교육부와 함께 오는 9월 20일까지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2019 다문화 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은 다문화 인식 개선, 실천 사례, 상담 사례로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응모 희망자는 지원서와 교육자료 등을 각 시도교육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사단법인 한국진로진학정보원에서 2019 다문화 가족 자녀 진로진학 컨설팅에 참여할 학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중고등학생이며 대학 입시 전략, 학생부 기록관리 요령,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1:1로 컨설팅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진로진학정보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TV 인기 예능 프로그램 우리들의 슬램덩크가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아이들의 농구 실력이 몰라보게 늘었고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도 훨씬 깊어진 것 같은데요. 우리들의 슬램덩크, 그간 아이들의 성장 스토리를 놓치신 분들은 다문화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다문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